뒤에서 다시 나옵니다. 임종석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임종석은 내가 임종석을 공천하면 안 되는 이유를 페이북에도 올리고 저기 뭡니까 우리 그 커뮤니티에도 올렸습니다. 임종석 민주공천 뇌관 부상 뇌관이다 되죠. 임종석이 뇌관이 된 거예요. 친명 전략공천 원칙대로 친문 컷오프 시 폭망. 그래서 친문 문재인계 사람들이죠. 이게 공천이 제대로 안 되면 총선은 폭망한다. 이렇게 협박하죠. 폭망한다는 거죠. 기본소득 균등 지급 정의롭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 이거는 도지사 시절 이재명 도지사 시절 서로 쌈박질한 거예요. 그 일방적으로 이재명을 까는 거죠. 임종석이 완주할 결심을 지금 했어요. 여기 성동구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갖다 놓고 자기가 예비 후보라고 갖다 놓고 막 그 플랜카드 이렇게 하고 거기 가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 이 유튜브들의 그 초대를 받아서 뭐라고 떠들고 그래요. 반드시 윤 정권을 심판할 거. 근데 이 친구가 전반기 비서실장 아니었어요? 전반기 때 놀고 먹었거든. 아무것도 안 했어. 근데 이제 와서 심판하겠대. 나도 그런 말을 하겠다. 나도. 사람이 양심이 없어 이게. 공천관리위원회를 협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는 정체성을 부인하고 있어요. 왜? 기본소득, 기본사회. 이거야말로 우리가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에 있어요.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인하고 있죠. 이재명의 대동세상 정신을 거부하며 역행하고 있고 이재명과 싸움을 하려고 내들었어요. 이재명을 자기보다 하찔로 보는 거죠. 자기가 그냥 밟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재명은 자기하고 게임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아무도 임종석을 지지하지 않아요. 자신이 윤석열 임명에 관여해놓고 윤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주장한다는 점. 이 점 때문에 내가 절대로 임종석을 공천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야. 나는 이명백 교수가 이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임종석을 공천하면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기본소득, 그러니까 2021년 이재명이 도지사 시절에 기본소득에 관해서 끊임없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경기도도 어떻게 하고 자기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 뭐 어떻게 하고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하고 뭐 누구나도 그때는 이제 이재명이 대통령 나올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을 그때죠.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시절 기본소득에 대한 강력한 공격을 했어요. 기본소득은 안 된다.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서 자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자는 것은 정의롭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 그 다음에 2022년 7월에 됐어요. 대선에서 0.73%포인트로 대선 패배를 하고 송영길이 그 서울시장 출마하면서 내놓은 그 어디입니까? 인천 계양 지역구에서 보궐선거로 국회의원에 이재명이 최초로 당선됐죠. 그러니까 초선 의원도 아니야. 그러니까 0.5선이야. 보궐선거에 당선됐으니까. 근데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0.5선이 당 대표에 출마한다고 하자 임종석이 뭐라 그러냐. 같은 식구가 이런 행동을 하면 창피하고 부끄러워 어디라도 숨고 싶다. 까불지 마라. 그러니까 이재명 보고 까불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깜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임종석이 그렇게 말하죠.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닌 민주당의 이재명으로 돌아오라고 큰 소리 빵빵 칩니다. 그리고 2021년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뭐라고 떠들어요. 그때 이재명을 강력하게 혼내죠. 읽어보겠습니다. 기본소득이라는 말 그대로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빈곤선 이상으로 살기에 충분한 월간 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6년 스위스가 기본소득 지급안을 국민투표에 붙였을 때 성인 1인당 월 300만 원, 18세 미만에게 월 78만 원 상당의 내용을 제시한 것이 대표적인 예라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스위스의 상황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뒤에서 설명합니다. 이 당시에 이 기본소득이 논쟁이 됐기 때문에 내가 스위스 이 정부 사이트에 가서 다 그거를 정부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길래 그 스위스 국민들이 그것을 반대하게 됐는지 그 내용을 상당히 파악하고 내가 내 블로그인가 어디 페이북인가 어디에다 길게 썼어요. 그랬더니 그게 또 저기 굿모닝 충청인가 거기 정문영 기자가 그거를 다 갖다가 임종석을 내가 까니까 임종석을 까는 걸 그대로 그 신문에 실어줬어요. 그 뒤에서 소개합니다. 이 기본소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시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임종석이. 간단히 함께 셈을 해보시지요. 이재명 지사는 1인당 연간 100만 원을 당장 시작하자고 합니다. 약 52조 원의 예산이 필요한 반면 국민 1인당 돌아가는 금액은 월 83,300원입니다. 이 지사가 중장기 목표로 제시하는 월 5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약 317조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월 50만 원이 아직 생계비에 터무니없이 부족한데도 이미 어마어마한 규모의 증세가 필요합니다. 네, 꿈꾸는 달빛님, 수많은 국민들은 본인들이 판단이 늘 옳다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습니다. 경정부 탄생 후 그 판단 수준에 절망했었지요. 교수님께서 평생을 헛공부하며 스스로의 실수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매운 회초리를 들어주시고 개혁에 앞장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꿈꾸는 달빛님. 스위스에서 부결된 이유를 쉽게 짐작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물론 이런 계산을 몰라서 주장하시는 것이 아닐 테지요. 그래서 더욱 건강하고 활발한 토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낙연 대표의 지적에 이낙연 대표가 강력히 이 반대를 했거든요. 기본소득에 대해서. 그러더니 나중에 신복지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건 뭐 결국 기본소득을 하는 자는 얘기였어요. 내가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자, 이낙연 정말 웃기는 양반이죠, 이 사람. 아마 늙어서 그럴 겁니다. 늙은이들 그런 거 여러 젊은이들이 좀 용납해 주세요.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낙연 씨 요새. 그런데 이낙연 대표의 지적에 많이 화를 내셨습니다. 알래스카 외에는 하는 곳이 없고 복지제도의 대체제가 될 수 없다는 표현이 뭐 그렇게 틀린 말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그리고 그분은 명색이 우리가 속한 민주당의 대표입니다. 시대적 열패의식이라는 반격은 비판이 아니라 비난으로 들립니다. 글쎄요. 말과 태도의 중요성을 말하죠. 지도자에게 철학과 비전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말과 태도가 훨씬 중요합니다. 말과 태도의 중요성은 임종석에게 필요하죠. 이재명은 예전에 지금은 거친 말을 안 해요. 예전에 거친 말을 할 때 보면 딱 그 맞는 이 상황에 거친 말을 해요. 그래서 이해가 팍팍 되죠. 이해가 내가 거친 말을 해도 여러분 이해가 팍팍 되도록 하기 위해서 거친 말을 하는 겁니다. 지도자에게 철학과 비전만이 필요하니까 임종석인 철학과 비전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알죠. 그리고 저는 여전히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가 우리 현실에서 공정하고 정의롭냐는 문제의식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 양극화는 30여 년 지속적으로 가파르게 확대되어 왔습니다. 이 경향은 앞으로도 시장에서 더욱 커질 것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쓰는 것이 미래 세대에게 고통을 떠넘기지 않으면서 더 공정한 것일까요? 이 지사님 표현 그대로 정치적 억지나 폄훼가 아닌 상식과 합리성에 기초한 건설적 논쟁을 기대해 봅니다. 임종석이 하고 논쟁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얘 이 글 쓴 거 보면은 그러니까 너무 얄팍해. 너무 얄팍해.
이 지사님의 표현대로 정치적 억지나 폄훼가 아닌 상식과 합리성에 기초한 건설적 논쟁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왜 그런지를 내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 다시 올려봅니다. 양극화 세상에서 무엇이 공정한가? 상식과 합리성에 근거한 논의를 하자고 합니다. 토론이 안 되는 사람. 문재인과 토론이 안 되시듯이. 이 그림을 다시 올려본다는 거죠. 이퀄리티는 균등하게 나누는 것이고 이 에퀴티는 공정하게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균등하게 나누는 것은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균등하게 기본소득으로 누구나 똑같이 한 달에 얼마씩 준다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요 보라, 그림을 봐라. 공정하게 되려면 에퀴티가 있어야 된다. 그런 거죠. 맞는 얘기 같이 보여요. 그런데 이 얘기는 임종석의 상상력 결핍이자 지적 수준이 완전히 핫바리 수준이라 그런 뜻을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레이저 포인트로 이 그림은 우리의 현실이죠. 이 그림은 균등하게 하자는 거예요. equality, 이건 equity, 공정하게 하자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자율적으로 맡기도록 하자는 거죠. 왜냐하면 펜스 자체를 없애버려요. 그럼 누구라도 보고 싶은 사람은 볼 수 있게 하면 되잖아. 여기다 지금 그러면 그냥 몇 개 철망을 치든지, 철망을 칠 필요도 없어. 자율에 맡기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 사회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몰라. 임종석이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은 몰라요. 옛날에 전대협 의장 했다고 해서 그게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똥통이 되는 겁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어디서 온다고? 자율성에서 오는 거예요. 이 칸트의 철학은 오늘 인류가 살아있는 한 나는 그 말이 진리라고 봐요.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의 자율성에서 온다. 내가 임종석을 공천하면 안 되는 이유를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하려고 그래요.